어제 그 장면이 생각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제 움직일 수도 있다. 문재인 중심으로 움직인다. 친문들 중심으로 움직인다. 이건 가능성이 있다. 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어제 그 SNS에 띵 하면 좋아요 뜨는 게 있대요. 근데 그것도 기록이 남는다네요. 저렇게 올렸습니다. 자, 최지원 기자, 이게 옆에서 이게 단순 실수거나 반려묘가 그랬을 수도 있어요라고 했는데 일단 문재인 전 대통령이 뭐에다가 좋아요를 누른 거예요? 이 SNS 어떤 글 하나에 좋아요를 누른 건데요. 그 글이 이준석 사당화, 이재명 사당화 이런 내용이 들어있었던 글이었습니다. 이준석 사당화는 뭐 그렇다고 치고 예. 이재명 사당화도 좋아요를 누른 거예요? 맞습니다. 이 같은 글에 이제 저렇게 보시는 것처럼 해시태그로 이준석 신당, 그러니까 개혁신당을 비판하는 글이었는데 전체적으로는 그러면서 이준석도 사당화하고 있고 이재명도 당을 사당화하고 있다 이런 취지의 비판 글이었는데 예. 이 글에다가 문재인 전 대통령 계정의 명의로 좋아요가 눌린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문재인 대통령이 누른 거 아니야? 아니 계정이니까 이렇게 예. 질문을 했더니 그랬더니 이제 문 전 대통령 측에서는 단순 실수였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요. 이게 뭐 스크롤을 내리다가 이제 클릭이 잘못돼서 실수였을 수도 있고 아니면 반려묘가 마우스를 클릭해서 눌린 걸 수도 있다 이렇게 해명을 했거든요. 고양이가 눌렀다? 예, 그런 얘기까지도 이제 설명을 한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예. 문 전 대통령이 과거에도 이재명 대표를 약간 비하하는 듯한 글에다가 좋아요를 누른 적이 있어서 이게 진짜 글을 보고 좋아요를 넣고 동의를 한다라는 뜻을 표명한 것이냐 이것 가지고 논란이 됐었는데 예. 그 당시에도 실수였다 하면서 좋아요 클릭을 취소하는 사태가 벌어진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의 그 양산 그 서점에 가면 저렇게 고양이가 있는데 고양이가 이제 그 고양이가 누른 거예요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앞부분에 저 옆에 지금 어느 분이 아예 잡고 있네요. 야, 이 녀석 어디 다른 데 가면 안 돼. 아니 내 저거 줬단 말이야.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평소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평소에 이 컴퓨터 앞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고양이가 앞에 이렇게 다닌다는 거예요. 화면 앞부분부터 잠깐 다시 볼까요? 지 맘대로 돌아다니니까 자, 야, 너 여기 있어. 그랬더니 이거 뭐예요? 뭐 이러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저러다가 누르는 게 이재명 사당화다.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성격의 스타일을 전형적으로 나타내주는 사례라고 봐요. 예. 고양이가 번번이 이렇게 좋아요를 눌러 됩니까? 그건 이재명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속이 부글부글 끓을 거예요. 오. 그런데 다른 지도자 같으면 자기 목소리를 낼 겁니다. 근데 저분은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일단 단호한 결단력이 없고요. 정치의 역량에 있어서도 상당히 부족한 측면이 있어요. 지난번에 그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대선에서 졌을 때도 그때 백스에도 그런 얘기 제가 말한 거 똑같이 나왔잖아요. 예. 그러면 이 정도 되면 이제 전쟁에 비유한다면 장수거든요. 자기 수화 들으시면 학살당하고 있잖아요. 오호. 그러면 저기에 대해서 목소리 내줘야죠. 지금 뭐 그냥 뭐 이재명 대표 와서 뭐 피스본 거 만져주면서 뭐 문명연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문명 정당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어떤 스타일을 보면 지금 총선에서 친문들이 결합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자기 목소리를 낼 가능성은 저는 별로 없다고 봐요. 그렇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친문 세력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생각하는 걸 알 거예요. 예. 이거 이제 저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 이낙연 신당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마음을 얻었다 이렇게 누구도 보지 않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비명들이 탈당을 한다 하더라도 새로운 미래가 갖고 총선을 치른 것은 승리할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예. 그렇지만 전에 친박연대처럼 친문연대가 결성이 되고 이게 문재인 전 대통령의 뜻이 어느 정도 반영됐다고 하면서 이걸 새몰이를 하고 나가면 제가 볼 때는 누가 진짜 민주당인가는 싸움이 될 수 있거든요. 예. 그러면 저는 뭐 충분히 이재명 대표를 사당하고 해볼만 하는 그런 총선이 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나서야 된다. 자, 그러니까 뭐 좀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장군이 이제 장수들이 본인 후야의 장수들이 쓰러진다는 겁니다. 임종석 장군이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 뭐 윤영찬 장군이 쓰러졌습니다. 지금 이런 보고가 들어온다는 겁니다. 전해철 장군이 곧 쓰러질 것 같답니다. 이러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움직여야 된다라는 건데 물론 문재인 전 대통령의 현재 입장이 이재명 사당화의 어떤 주장을 내세운 건 없습니다. 오히려 최근까지는 문명정당, 명문정당이라고 했죠. 이재명, 문재인의 명문정당을 만들자라고
같이 양산에서 악수하고 사진도 찍었습니다. 거기까지입니다. 그런데 장군들은 그 밑에 휘하의 장군들은 그렇지 않을 것 같답니다. 오늘 민주당 이런 조짐 보이고 있습니다. 공천 학살, 비명계 이제 집단 행동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더 이상 굴복하지 않겠다. 자, 최지원 기자, 오늘 의원총회 열리죠? 이때 비명계 의원들 벼르고 있다고요? 예, 맞습니다. 집단적으로 이제 공천 부분에 대해서 불공정성이 있다 이러면서 향후에 이 공천 방향에 대해서 투명성을 어떻게 제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지도부가 좀 설명을 해달라 이런 취지로 그 의원총회에서 공론화를 하고 또 요청을 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 어제죠. 어제 아침부터 사실은 그제 저녁부터 비명계 현역 의원들 특히나 이제 하위 20%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현역 의원들이 모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계속 해왔었습니다. 예. 어떤 방향으로 공론화를 할까 이 부분을 논의를 했는데요. 그 모임에 참석했던 한 의원과 통화를 했었을 때는 이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 그리고 당 지도부가 얘기하는 시스템 공천, 이해찬 전 대표가 만들었다고 하는 이 시스템 공천 지금 지켜지고 있다라고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겠느냐. 지금 이 상황은 공천 파동에 가깝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 부분도 아마 의원총회에서 공개적으로 발언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는데 다만 이제 오늘 의원총회 이재명 대표가 참석을 하느냐 여부가 관건인데요. 아하. 당연히 참석할 걸로 예정이 돼 있었고 그래서 현역 의원들도 이런 발언들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지금 전해지지만 전해지고 있는데 이 대표가 참석할지 여부가 좀 불투명하다고 합니다. 이 대표가 불참하는 쪽으로 결론을 낼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오늘 의원총회 비명계는 벼르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참석할지 안 할지 현재까지는 불투명합니다. 자, 어찌됐든 비명계 의원들 어떻게 나올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뭐 움직일 때가 됐다고 생각하는데 움직인다면 언제 움직일까요? 일단 죄송합니다. 오늘 이 의원총회 고비인데 문제는 이제 앞에 말씀대로 이재명 대표가 의원총회가 한 번씩 결정적일 때 불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2, 3개월 전에 연동형 선거제도에 대한 확정을 하자고 의원총회를 소집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불참하거나 또는 중간에 발언 도중에 나가버리거나 이래서 확 김을 빼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아까도 좀 계속 말씀하시지만 2008년 이제 친박연대 같은 경우에는 미래 권력이 예상되는 분들에게 붙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문제는 미래 권력이라고 예상될 수 있는 분이 그나마 이제 이낙연 전 대표인데 굉장히 약하다는 것. 또 하나 당시에 친박연대는 영남권에서 살아 돌아오는 사람이 많았는데 예. 이번에는 현재 민주당은 또 불행하게도 이런 분들이 수도권에 주로 많이 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 수도권에서 무슨 이런 그 또 다른 제3당을 하기가 쉽지 않고 그래서 주로 이제 문제가 된다면 무소속을 선택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 이렇게 좀 보이고요. 그래서 하나의 어떤 뭐 친문 연대 행시고 이런 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미래 권력이 아니기 때문에 쉽지 않고 그래서 일부는 예를 들면 지금 이낙연 전 총리가 하고 있는 새로운 미래에 좀 흡수된다든가 또는 무소속으로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집단적으로 다 대응하기는 쉬워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예측해 봅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좀 어려운 말입니다만 이 권력이라는 게 현재 권력이 있고요. 미래 권력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근데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제 과거 권력이기 때문에 과거에 박근혜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미래 권력이었습니다. 대통령이 아직 안 된 사람, 될 수도 있는 사람. 그러니까 그 밑으로는 많이 모이지만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은 과거 권력이다. 문재인 대통령 밑으로 모인다고 한들 그게 폭발력을 갖기는 어려울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래도 이제 이낙연 전 대표가 새로운 미래라고 하는 건물을 치고 있는데 이 건물이 그렇게 튼튼해 보이지 않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 당 내에서 의원총회에서 2016년에 문재인 당대표 모델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시에 문재인 대표가 물러서고 김종인 비대위원회가 설치되면서 공천을 싹 새로 하게 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은 민주당은 바로 그 상황에 와 있는 것, 즉 2016년 실패한 그때 당시에 그 새누리당 모델로 갈 거냐, 아니면 그때 당시 새로 됐던 더불어민주당 모델로 갈 거냐, 이 고비에 서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글쎄요, 근데 공천권을 과연 이 시점에 내려놓을지도 궁금하고 어떻게 보십니까? 뭐 내려놓을 이유는 없겠죠.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뒤로 물러설 수 없어요. 그러면 더 우습게 돼버리거든요. 이재명 대표는 지금 이대로 갈 수밖에 없고 우리 김두수 의원님 말은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비추어 보면 그런데 이 과거의 어떤 고정관념, 정치관념이 꼭 새로운 거에 맞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정치는 계속 변하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아까 우리가 친문연대 그런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성공 가능성이 왜 있냐면 미래의 권력을 떠났어요. 지금 이 민주당이 완전 사당화돼 있잖아요. 근데 사당화돼 있는 것 자체만 가지고도 어느 게 진짜 민주당인가? 친문 세력이 일단 승리해서 결국 이제 합당하리라고 다 국민들이 볼 거 아닙니까? 예. 그럼 들어가서 우리가 이거 사당화를 막겠다. 그리고 민주당의 어떤 전투는 민주당으로 바로 세우겠다. 그것도 사실은 미래의 권력과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집단 행동을 해야 하는데 워낙 의원들이 개인적 이익을 많이 생각하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습니다. 예. 그 김영주 의원도 그 약간 좀 상징적인 상황이라고 생각이 됐던 일단 탈당부터 했거든요. 예, 탈당을 결정하던 그 시점에 그러니까 하위 20% 임혁배 공관위원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직후에 아, 전화 받았다면서요? 전화를 했습니다. 아, 문재인 전 예. 대통령한테? 김영주 의원이 전화를 한 걸로 저는 확인을 했거든요. 근데 문 전 대통령한테 지금 상황이 이렇다. 그러니까 나는 탈당을 하려고 한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문 전 대통령이 윤건영 의원한테 얘기를 해서 지금 김영주 의원 이런 상황인데 가서 좀 어떤 입장인지 좀 들어봐라 이런 얘기를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윤건영 의원이 직접 김영주 의원실 찾아가서 의원과 같이 설득도 하고 탈당하지 마시라 설득하고 문재인 청와대 출신 다른 뭐 윤영찬 의원이나 등등도 같이 가서 설득 작업을 했지만 결국에는 탈당을 감행했다. 근데 탈당을 감행하기 이전에 문 전 대통령에게 전화를 했다라는 건 어떤 식으로든 역할을 좀 해주고 이 상황을 좀 수습해달라라는 의원 그 비명계 의원들의 요구나 문 전 그렇죠. 대통령을 향한 바람이 있다라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지금 이 상황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만 이 과정에서 문 전 대통령이 어떤 공개적인 메시지를 내는 대신에 이제 뭐 사신같이 측근을 보내서 이제 설득해봐라 이런 물밑 작업만 했다는 점 이 부분이 지금 문 전 대통령이 총선까지 어떻게 가고자 하는 그 상황을 의지, 뭐 생각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하지만 아직까지는 문재인 전 대통령은 움직임이 없습니다. 고양이만 움직였죠. 자, 이런 비판에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가세를 합니다. 왜 박용진이 10%에 들어가고 김영주가 10%에 들어가죠? 그럼 이재명은 10%에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분 단식하느라고 의정활동 제대로 못하지 않았나요? 재판 다니느라고 의정활동 제대로 못하지 않았나요? 자기 체포동의안 막아보느냐고 민생을 위한 의정활동 안 하지 않았나요? 1%에 들어갈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 제가 자세히 보지는 않았지만 거기 혹시 이재명 대표의 이름이 있습니까? 있나요? 도대체 무슨 시스템이에요, 이게?